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입니다. 지금 S&P 500의 주가는 하락천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자마자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만 바로 이날이 11월 30일 연준의장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었던 날인데요. S&P 500이 약 4% 가까이 상승한 이날을 앞두고 세 번의 영상을 제작하며 S&P 500이 여전히 저평가는 아니며 연준의 금융정책이 여전히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 거시경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영상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통역을 한 연준의장 스피치 당일날은 주가가 4%가량 오르면서 저 또한 신기할 정도로 연준의장 스피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지만 결국 그 이후에 나온 데이터들이 제가 분석한 바와 같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멀었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여주면서 결국 아래로 내려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매일 거시경제 데이터를 추적해서 감시하고 있지만 S&P 500은 아직 저평가도 아니고 여러가지 데이터들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는 신호를 전혀 보내주고 있지 않아 조심하면 조심했지 베어마켓이 불마켓으로 전환되기는 정말 힘들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보드 멤버 크리스토퍼 월러는 금리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라고 대답을 했고 클리블랜드의 페더럴 리저브의 프레지던트 로레타 마스터는 5%의 금리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75bps를 12월 달에 제안을 했고요. 샌루이스 페드의 블라드는 인플레이션을 죽이기 위해서는 5%에서 7% 정도의 금리가 적합하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페드의 메리 델리는 금리 인상에 있어서 5%가 시작점으로 적합하다고까지 말을 했죠. 리치몬드 페드의 토마스 바키는 금리는 이렇게 5% 이상 올라간다고 말을 했으며 닐 카시카리는 9월달에 프로젝션한 4.9%의 금리보다 이제는 더 높아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9월달에 FOMC 회의 때 6명의 연준 의원들이 금리가 5% 이상이 적당하다고 말을 했으면은 이제는 그 숫자가 9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FOMC 미팅 때는 그러한 의견을 갖춘 멤버들의 의견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금융정책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해서 금융정책에 있어서의 긴축도는 높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 시카고 F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Index는 10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낮아졌고요. US Financial Condition Index 또한 100일에서 99로 줄었습니다. 블룸버그의 United States Financial Condition Index는 마이너스 1.5에서 0.5로 오히려 개선이 되었죠.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보여주는 것은 페드의 정책이 충분히 긴축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10월 중순을 시작으로 해서 증시가 오히려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연준 멤버들의 의견을 보여드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긴축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실제 이렇게 결과는 충분히 긴축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연준이 2023년 말까지 최종금리가 5% 이상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실제로 전달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4.3%라는 2년 국채금리의 지표는 사실 낮은 것이며 더 높게 올라야만 합니다. 여기 노란색이 2년 국채금리이고 초록 색깔이 금리를 의미하는데요. 두 가지 지표에 있어서의 격차는 약 0.1%에서 0.25% 정도입니다. 원래라면은 이 수식과 같이 2년 국채금리가 연준의 금리보다 여름까지만 해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 실제로 노란색이 초록색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두 개의 지표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연준의 금리를 의미하는 초록 색깔이 노란색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2023년 말까지 연준이 최종금리를 5%에서 5.25%로 잡는다는 것을 시장에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면은 2년 국채금리는 5에서 5.25%보다 0.25% 아래인 4.75%에서 5%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 국채금리가 4.75%에서 5%가 된다면은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2년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2년 국채금리와 여기 10년 국채금리 사이의 스프레드가 더더욱 인버트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우상향해야 하는 스프레드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래로 가는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진행하기에 앞서 저는 멤버십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저는 거시경제 관련 데이터를 매일 관찰을 하고 있고 순간순간 알아야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바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인폼을 드리기도 하고요. 혹은 너무나도 좋은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그 또한 저희 텔레그램 방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과 함께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트레이더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트레이더들은 VIX 인덱스에 자신의 투자금을 걸어놓음으로써 방어막을 일부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표는 여기 스큐 인덱스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스큐 인덱스란 트레이더들이 단기적 방어용 목적으로 방어용 숏을 치는 물량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미리 있을 변동성에 대비해서 트레이더들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월 30일 연준의장 제롬 파월의 스피치가 있기 전에도 스큐 인덱스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몇몇 분들은 제롬 파월의 스피치로 인해서 숏을 친 사람들이 쓸려 내려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반대입니다. 하루짜리 베이팅을 걸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시장의 전체 방향성을 바라보고 방어용 숏을 친 사람들은 빅스가 19에서 20이 얼마나 저평가인지 알고 있고 지금 어느새 2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방어가 효과적으로 잘 먹히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감에 따라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해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높아진 변동성과 함께 빅스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하얀색은 지금 현재 빅스의 모습이고 파란색은 2008-9년대 당시의 빅스의 모습인데 물론 리만 브라더스 때의 모습과 같은 빅스의 모습을 따라가려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베어마켓에서 빅스의 흐름은 그때와 지금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저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번 주에 나오는 CPI 그리고 FOMC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빅스가 이와 같은 변동성을 보여준다면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S&P 500의 지수는 3745는 물론이거니와 3583까지도 심하면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Don't fight the Fed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한 푼 두 푼 더 벌어보겠다고 베팅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운영하고 있는 투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원했던 기업이 주가 하락과 함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도달했을 때 분할 매수를 하면서 모아나갈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S&P 500이 지금 저평가도 아닌데 이럴 때 사고, 이럴 때 사고, 이럴 때 사고, 이럴 때 사면은 나중에 이 위치까지 오거나 나중에 이 위치까지 왔을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들어오는 월급은 한 달에 한 번인데 나중에 이때 또는 이때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큰 돈이 이미 들어가 있는 나머지 대응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의 종목에 몰빵하는 경향이 있는 세배 레버리지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욕심을 부릴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